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선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 이제 한숨 돌렸나요? 일단은 이렇게 연일 하락하던 이 3대 지수가 드디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또 빠지는가 싶더니 이제 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 좀 오늘 간만에 이제 초록색으로 덮인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거의 이제 불이 난 이런 화재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약세를 보였던 이런 은행주들까지도 오늘 좀 잘 버텨줬고요. 그리고 오늘 국채금리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 4.54%를 넘어가면서 16년 만에 이제 고점을 또 찍어줬고요. 그래서 오늘 좀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크게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잘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각종 경제 지표들이나 이제 페드 인사들의 연설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탄 굴스비 총재가 CNBC 인터뷰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페드가 이제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점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보다 이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중요한 지점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좀 시사를 해줬습니다. 시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금리를 높일 거라는 생각은 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페드워치를 본다고 한다면 11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6월까지도 이제 지금의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셧다운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피치에서 디폴트 우려 사태 때 이제 정치권 갈등을 이제 좀 지적을 하면서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뭐 재정 적자 심화라든지 이런 부채 상환 능력 악화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재정 건전성이 지금 저하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정치적 양극화가 점점 심화가 되고 이게 지금 재정 정책 결정에 지금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피치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국가 신용도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고 신용 등급까지도 강등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제는 헝다 리스크까지 지금 좀 다시 나왔습니다. 이 디폴트 위기를 겪었던 중국의 헝다가 지난 3월에는 이제 기존 부채를 새로운 채권이나 이제 주식 연계 상품으로 좀 맞바꾸는 이런 구조 조정 계획을 내놨었는데, 지금 신규 채권 발행을 정지당하면서 이제 부채 조정에 차질이 좀 불가피해졌다고 합니다. 현재 이 헝다의 자회사가 정보 공시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채권 발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헝다 주가가 어제는 20% 넘게 빠졌고, 그리고 항생 지수도 이 때문에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위안화까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리스크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투심도 좀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중립 단계에 위치해 있던 이 공포 탄력 지수가 지금은 공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나마 조금 소폭 상승한 거긴 한데 여전히 지수는 낮은 위치에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이제 투자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하루빨리 회복이 돼서 이 극단적 탐욕 구간까지 가는 이런 시기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혜성 전문가가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이런 그 라인 바이 라인을 이렇게 좀 보면은 미국의 이제 국가 신용도까지도 지금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화가 좀 약세로 가야 될 텐데 오히려 달러화는 강세로 가가지고 106
거의 목전까지 왔고 지금 밑에서 보면은 거의 6% 정도, 6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한숨은 좀 돌렸지만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공포 지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서 이제 더 그런 말씀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마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AI 쪽에 좀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조금 올랐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아마존이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이제 회사에 4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무려 5조 3천억이나 되는 이런 투자를 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 투자를 하기로 한 곳은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이고요. 이제 오픈 AI 출신들이 이제 새로 설립한 회사고, 그리고 이제 클로드2라는 이런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AI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제 맞춤형으로 설계한 반도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기본 모델들을 훈련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애플이 악재가 하나 있었어요. 하락하거나 뭐 좀 큰 움직임이 나와주지는 않았는데, 인도 남부에 위치한 이 아이폰 조립 공장, 이 페가트론에서 스파크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 불은 거의 5시간 정도 지속이 됐고, 이 페가트론 측에서는 이제 스파크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조업이 지금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이 조업이 재개된다는 소식은 없었는데, 인도 내에서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공장이다 보니까 조업 중단이 좀 길어지게 되면은 회사 재정이나 이제 영업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 좀 일제히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 경영난 위기로 좀 부각받던 이 니콜라가 지난 20일에 내놓았던 이 전환사채를 매각에 성공하면서 4억 달러의 운용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니오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니콜라도 좀 위험하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이 자금으로 이제 마진을 개선을 하고 손실을 조금이라도 더 탈피하기 위해서 제조 과정의 성장이나 차량 배송을 좀 확장시킬 수 있을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새로 선임한 이 메리첸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니콜라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이제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가운데 아마존, 애플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최근에 상장했던 ARM 주가가 좀 최근에 밀렸습니다만 어제 이제 6% 이렇게 올랐고, 엔비디아도 한 1.5% 올랐고, 퀄컴도 한 2.5% 올라서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을 조금 가볍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비트코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시장은 녹색으로 해가지고 약간 반등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어디 조금 밀렸네요. 네, 비트코인 오늘 살짝 위험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좀 올라왔는데, 오늘은 그나마 지금은 좀 올라왔는데, 오늘 거의 2% 가량 빠져주면서 이제 26,000달러까지도 다시 한번 좀 깨질 뻔했어요. 거의 현재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도 주식시장이랑 마찬가지로 계속 영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투자자들이 이제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이런 경향이 좀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이렇게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 코인들 자체가. 따라서 그 고금리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보니까 이런 위험 회피 성향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투자는 지금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빚내서 투자는 이런 B2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하다. 사람이 피폐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좀 부분입니다. 또 이제 추적을 좀 앞두고 있잖아요.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4시간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랑 친인척들이랑 다 모였는데 이렇게 좀 휴대폰이랑
컴퓨터만 이렇게 앞에만 있지 마시고 최대 간만에 이렇게 좀 대화도 즐기시면서 풍성한 한가위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풍성한 한가위에 좀 말 좀 하고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하나 좀 그 과외를 좀 물어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쪽에 지금 옆으로 기는 시장 내지는 좀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주식 시장은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기술적 지표로 지금 바닥권에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 정혜성 전문가 같으면은 비트코인 쪽으로 여유 자금을 넣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미국 시장 쪽으로 넣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어느 쪽으로 넣고 싶으세요? 저는 좀 더 안정적인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 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시장 좋아하시는 정혜성 전문가와 오늘 미장원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